우리만 꼼짝없이 당하는 합의서였습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전방에 배치된 레이더 대공포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을 볼 일도 없고 사격 연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국 무장해제 상태로 허송세월만 보낸 것입니다. 우리 군의 무장해제에 앞장선 지금의 야당은 왜 딴소리를 합니까? 북한의 침투 비행에 대한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갑자기 서울 상공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북한 지역에서 이륙하여 휴전선을 넘어 군사 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 구역을 통해서 서울까지 온 것입니다. 이처럼 9.19 군사 합의를 헌신짝거리듯 집어던진 북한에 대해 왜 민주당은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현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옳았구나, 이번이 찬스구나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국군도 북한 무인기 2대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보다 2배나 큰 동체였습니다. 북한이 레이더를 포착하고 사격을 했습니까? 깜깜이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발표하니까 박정천 총참모장을 해임한 것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 국군은 북한 무인기가 아군의 레이더와 대공포 기지를 회피 기동해서 침투한 것을 간헐적으로 포착하여 대응한 것이며 대단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도 박근혜 대통령 때 전력화가 결정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배치가 완료되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발생한 무인기 도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청와대 상공을 지나갔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사진 찍고 복귀하다가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영상물을 보고서야 알았던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면목으로 국군을 폄훼하고 신랄합니까? 국가 안보엔 여야가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기지별 레이더 영상을 종합해 봐야 정확한 항적을 알 수 있고 종합하면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악의적으로 국민을 선동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군의 분석 정합한 결과를 숨김없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렸는데 무엇이 허위보고이고 무엇이 국민 기만입니까? 북한과 비행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무장해제시킨 데 대해서는 왜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로 책임이 있는 자를 가려내고 그 책임을 대통령이 묻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작전사령관, 경호처장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렇게 처벌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북한 김정은은 무인기 몇 대로 우리 군 지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기뻐서 파티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좋으라고 무차별적으로 처벌하자는 저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앞으로 중요한 일은 면밀하고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차분히 보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국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북한 도발을 예의 분석해서 다음 도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은 서해에서 천안함을 폭침했으며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당의 중요한 지지자들이 이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날은 자기들 그 최고회의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한국군이 일본을 보호하는데 일본 지키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국군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또 회귀한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논거가 이제 몰리다 보니까 몇 가지 잘못된 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동해에서는 이번에 처음 훈련한 거다. 아닙니다. 동해에서 과거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해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동해에서 하는 거는 문제다. 아까 정책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도 문제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공동의 일본이 참가해서 만일 한일 또는 한미일이 한다면 일본과 한국이 공동 안보 위협을 느끼는 곳에서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동해입니다. 1차적으로. 동해에서 만일 북한 잠수정이나 북한의 해상 세력을 발견하고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다음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으로 오면 대한해협 쪽으로 해서 남해 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동해하고 남해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왜 서해는 훈련 안 합니까? 서해 지역은 일본한테 위협이 안 되고 한국한테만 위협이 되니까 한일이 훈련할 일이 없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말을 못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한 훈련은 독도에서 150km 떨어진 공해상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998년 공해가 아니고 우리 영해를 넘어서 아예 우리 항구에 우길기를 달고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부산하고 진해에 자위대 함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열까지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다음 2007년도에는 역시 자위대 함정이 우길기를 달고 부산하고 인천에 들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연히 허락을 하셨죠. 그때 그 함정에 탔던 성조원들은 나와서 외출까지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공해도 아니고 영해도 아니고 바로 항구에 들어온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보니까 첫 번째는 국제정세에 엄청나게 무지하다. 북한의 핵위협이 뭐고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어떻게 돼 있고 왜 지금 이 순간 그전에도 필요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가에 대한 기초적인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참모들도 역시 이재명 대표처럼 무지하다.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등을 포함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다. 세 번째, 김일성이가 각근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척하기 위해서는 왼쪽, 오른쪽 가시 두 개 묶어야 되는데 하나가 한미관계고 한일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왜 일본이 등장하느냐? 한미동맹이 정상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이란 군수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군수기지가 없는 아무리 강한 군대도 군수기지로 적절한 보고를 받지 못하면 전투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국의 협력을 깨는 것이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척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면 한국, 미국, 일본이 서로 이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튼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북한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신경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겠지만 역사가 그 퍼즐을 풀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야에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본질적인 자세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